이제부터 제1회 생명 존중의 날 선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경제 논리와 계급 논리에 의해서 참하게 죽어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민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민간이 주도하는 삶의 본분을 온 국민에게 깨우칠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을 선포하자라는 35개 시민운동가들이 모여서 생명존중 시민연대를 만들고 어느 날을 우리가 온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이날만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또 다른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을 정해보자. 이 일에 참 존경하는 우리 오은기 신부님이 앞장서 주셔서 이 생명운동을 시작시키는 데 큰 단초를 베풀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인주 전수수께서도 정말 몸으로 뛰어들고 모든 재정적인 면에서도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종교인연대를 창설하신 진월 스님께서 먼 거리에서 오셨지만 기꺼이 바로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혹 내 삶에 힘이 들어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그 어느 300인 중에 그 어느 분들도 형상적인 관심이지만 직접 참여해 주시는 우리 이승만 국회의원님 또 신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부터 매년 3월 25일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 살아있는 주체는 내가 아닌 당신이요 라는 말을 모두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 구체적으로 생명연대가 앞장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서주신 우리 종교인연대 김대성 교무님 특별히 불교 삼단계열의 선업 등등 많은 지도자가 있기에 오늘 이만치 되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늘 참석자 여러 내일 기분 여러분, 오늘은 그저 왔다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3월 25일은 나 말고 또 다른 날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날이 오늘부터 전개되지 아니할까 크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식 이후에 이제 각 종단에 모두 참여해서 오랜만에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지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를 또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지만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금권에 의해서 삶을 포기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크게 각성해서 희망 있고 삶이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 오늘 오신 귀한 지도자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면은 젊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조 강연해 주실 박종환 목사님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찍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50여 명의 대표들만 모였지만은 아마 큰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오늘을 위해서
자살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정말 민간 시민단체의 그 소중한 활동을 크게 배양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1회 생명 존중의 날 선포 기념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이성만 의원님, 그리고 비롯한 한국종교인연대, 그리고 한국생명운동연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병식의 가장 약한 분이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우울증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원실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우울증을 분석해봤는데요. 특히 2030의 여성들의 우울증, 병원에서 가장 진료량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2030의 여성들은 고용 불안정이나 돌봄, 이런 죄공의 취약성이 있고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더 극대화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많이 더 심각해진 것이죠. 저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면서 우울감이 있거나 우울증, 아니면 정말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까지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뵙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도움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선포식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8월에는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2.6배가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조사 결과에서도요. 지난해 3월에 9.7%의 자살 생각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6개월 뒤에는 13.8%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느껴지는 분들의 고통이 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자살 시도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이런 35개 시민단체와 함께 생명 존중의 날을 선포해서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자살 예방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이런 자살 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고 이런 자살 예방 사업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자살 문제 해결하는 데 다합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가면을 맡아주시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님, 세미나 발표 맡으신 동국대 이범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꽃동네대학교의 김순주 신부님, 신한대학교의 임승희 교수님, 중앙대학교 현명효 교수님,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호 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설일한 다전님, 마지막으로 자장 맡아주신 동국대 병조의대 사공정보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 전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의 그런 자살 예방과 자살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을 앞으로 실어주실 거라고 크게 믿으면서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오늘의 모임 계속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그 산중이라고 하는 우리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생명 존중의 날 선포 대비 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미얀마 사태가 사실은 이제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벌써 무고한 시민들이 한 280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압제를 통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다른 많은 개도국의 모델 국가이긴 하지만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의 원인을 보면 어떻게 극심한 경쟁 시스템,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사회적인 루저가 되어버리고 그런 낙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고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외톨이가 돼서 사회에서 소외가 되면 다시 사회로 환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우리 미얀마 군부 독재와 다른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근본적인 아주 회의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오늘 생명 존중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됐든 저 같은 정치인이 됐든 또 사회정치도층이 됐든 다 이 사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의미가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뜻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게 누구한테 뭐를 해준다 이런 걸 보다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있는 동안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 지역에서 또 큰 역할을 하시는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불초하기도 조금 늦은 점 죄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GDP만 올라가는 또 부적 가치만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선진화 민주화와 아울러 인간화도 함께 이루는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모양 하시는데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선, 봉사, 희생, 속죄까지 하는 참된 사랑의 극치는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참 부모 잘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난 덕분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대전 때 나라 뺏기고 슬픔에 겨워서 16살 나이만 넘으면 처녀 풍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16살이 되니까 공출 안 나가려고 졸업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국권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매일 밤마다 우물이 가서 물이 깎고 물을 가고 천지 신명께 울려먹는 자식 좀 하나 낳게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래서 한 통지서 딸이 영하 20도 이기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절구땡이를 가지고 우물을 깨고 그 찬물로 목욕하는 어머니, 머리 깎는 어머니, 그 정한석에 걷어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지고 꿈을 키우면서 제가 나서 저는 6.25 동맹 1953년대 만 나이는 8살이지만 9살 때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창고에서 어머니 아버들이 해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 갔다 저녁 공부 저도 학교 갔다 오다가 길가에 쓰러졌을 때 더 걸을 수가 없어요. 하늘도 땅 어떻게 살지? 개울이 가서 불이를 한번 먹어야지. 그때 그때 둥그러서 개울에서 불을 넣고 한심을 잤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늘이 땅도 안 보여.
집에 가면 밥을 먹겠다. 뚝방이 결렀을 때 피난이 가던 사람이 비행기 복잡하고 길에서 죽는 일수를 뻔했어. 그래서 한참 무거운 치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여자하고 나니까 개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새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아버지께 드리니까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당신이 입에다 그럴까 말까 듣지 못하고 딸한테 먹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만 8살 때 나는 저 길가에 죽어가는 거지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 그런 꿈을 키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꽃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지성민 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와줬고 또 제가 어떤 대통령이 저를 초대를 해요. 신부님 저를 어떻게 풀고 물들지 대통령이 됐는데 붙지를 못합니다. 신부님이 도와주세요. 일본의 9일 대사관이가 사람 한 사람하고 자동차 주겠습니다. 9일 대만 갔다 오세요. 나이가 누가 미국 10개 도시, 카나다 2개. 그래서 생활 복지법을 그분하고 제가 만들어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올림픽을 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초대했어요. 장자 복지법 만들었어요. 또 한 양반이 또 했더니 또 초대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신보호법 만들어. 또 한 사람 또 얘기했어요. 그 IMF 때 신부님밖에는 비전이 없어. 말씀해 주세요. 미국도 가보니까 도시민들이 한 3만 이더라고요. ABC처럼 어떻게 살아? 최저생애 보호법. 그렇게 해서 그 복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꽃동네가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가톨릭이 또 김상 축인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가톨릭 내에도 또 복지법도 만들고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와서 번뜩 생각이 나네. 대한민국에 왜 똑똑하고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다 하느냐 이게. 턱 민 곳이 있어. 자살만 하면 공소권 없음. 그것이야. 그 엄청난 돈 헤쳐놓은 거 하나는 안 해. 그게 뭐야? 공소권 없음. 끝이야. 그래 다 자살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자살합니까? 박사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합니까? 기업인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분들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이 법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3대가 다 개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내 후손한테, 내 배우자한테, 내 제자들한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국회의원 두 분이 와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요. 의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죽어가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배 속에서 죽어가는 태아 살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죽은 무용자들 다 장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가는 어린애들 제가 45년 동안 1,800명을 살려냈어요. 제가 포켓을 시켜가지고 그 애들 받아서 내가 키워가지고 그 중에 건강한 애들은 입양, 건강하지 못한 애들 장애자를 데리고 이게 국민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2학년 2년지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빵 내용 하나만 생명 사랑 선언 찬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생명 존중의 날을 선포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랑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됩니다. 이 빵은 꽃동네 학교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딛고 자라 배운 기술로 좋은 재료에 방부제와 유화제를 못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시작으로 자살이 없는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양구석입니다. 오늘 생명존중의 날 선포를 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하고 귀한데도 하루에 38명이나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더욱 우려해야 할 일은 매일 76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는 건국 이래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원년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고 지키는 일이 국가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국에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3,799명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 고통과 고민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남은 유가족은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괴로움, 낙인, 수치감 등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으로 사회생활을 회피하다가 암, 심장병 등 성인병에 걸리거나 연달아 자살을 이어지기에 자살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며 재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8년도에 자살 예방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임기 중에 50%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자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대비 10.7%나 오히려 늘어났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과 영세 상인 및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독거노인 등의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자살이 늘어날 것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개인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정과제의 최고로 선정을 하여야 하고, 국회는 자살 예방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살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살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 조직과 사업, 예산 등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에서는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3월을 맞이하여 3월 25, 3.25를 생명의 존중의 날로 정해 정부나 국회에는 자살 예방 대책과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물론 국민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자살 없는 세상 바이러스를 넓게 퍼뜨려 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3월 25일을 제1회 생명 존중의 날로 정하고 선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입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회 생명 존중의 날 선포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을 1위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 창궐로 인해 삶과 생명에 대한 기관이 쉽게 집중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모아내고 기댈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호되고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서로의 결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자사전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라는 표어로 유가족,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가 참여하는 한국생명운동연대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원불교가 참여한 한국종교인연대를 대표하여 2021년 3월 25일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큰 울림인 제1회 생명존중문화를 선포합니다. 네,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그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생명 존중 선언문. 생명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존엄하며 엄중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생명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은 생명의 기쁨이 이 땅에 만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늘이 부여한 지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 15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없이 귀중한 생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 간행과 교류의 책임으로 미루었습니다. 우리는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 문화 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미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고 생명 존중 선언과 함께 생명 존중 실천 행동가로 다시 나서보자 합니다. 부디 오늘의 선언과 출발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생명 운동을 촉발시키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설 것을 선언합시다. 자살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 가치는 훼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기 있고 밀착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에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살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애도와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강연, 설교, 설법, 강론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존중 서약 캠페인과 생명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 대신에 평화와 상호 존중,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 존중 서약. 나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둘, 나는 이웃이 힘들 때 위로의 손을 내밀겠으며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이웃의 손길을 구하겠습니다. 셋, 나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하겠습니다. 넷,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섯, 나는 생명 존중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서약자 이유미.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이 없을 때 우리가 파이프를 땅에 묻습니다. 물어서 파이프에서 물을 빼내야 그 물이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있는 물을 저는 생명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물.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펌프해도 안 나오거든요. 펌프 속에 이 마중물을 넣어야 마중물이 들어가서 밑에 펌프물을 들어올렸어요. 저희들이 하는 생명 존중에 대한 선포,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 뭐라고 생각하냐?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수를 길러내기 위한 마중물, 마중물로 속이 뭐였다는 거고, 좀 좁혀서 오늘 제가 기존 강의 나왔는데 기존 강의 뭐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기존 강의에는 오늘 바로 앞에 있을 주제 발제, 그다음에 토론, 이 모든 것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라 생각하면 제가 기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아시면 이거 오늘 마중물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제가 인사 말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떤 부분을 건너뛰어서 제가 설명하는 건 좀 다음에 시간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공화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며 따르고 싶은 선진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자살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빠름과 열정을 필요하는 우리 국민 중에 비교된 만큼 그 속도와 폭이 아주 빠르고 증폭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이 첨단화로 달립니다. 객관적 통계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긍정의 이미지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 우리나라 GDP 규모가 1,694달러로 세계 12위고 1인당 DNA는 36,000달러로 30위입니다. 그러나 통계상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사실상 상위권 10위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과 인구 5천만 이상의 경제 선진국들은 우리가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과 독립을 이루고 자립의 면모를 보인 점에서 수많은 비슷한 운명을 걸러냈던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한테 부모를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재건과 부흥의 발전을 가했고 자력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고 동시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폭과 속도로 고속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과 정보화 시대를 더불어가며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선풍적인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온 세계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 방역에서까지 모험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 발전은 솔직히 말해서 세계 신분적인 선두주자로 있습니다. 하기야 금년 6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루어질 G10이라는 구상에 명식이 가입할 정도로 우리 인상이 높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의입니다. 이와 반비하여 아주 서글프고 한탄스러운 비극적 극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OECD가 지표로 사용하는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비율이 26.9명으로 OECD 1위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회원국 평균이 11.3인데 2배 반이 넘습니다.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평균 자살 사망자가 38명에 비하여 교통 사망자 사고 사망자 수가 8.4명으로 4배가 넘습니다. 자살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이고 치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의 폭과 깊이와 충격이 훨씬 크고 빠른 것도 사실이지만 성격상 그것에 앞서 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강합니다.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살을 이루라는 사실입니다. 오명입니다. 이 오명은 필연성 극복의 대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자랑 삼아가는 긍정의 결실이 우리의 공동의 결정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적어한다면 자살이나 이름하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이제는 과감히 선고 일어나 자살에서 살자 새로운 모험적 대안을 모색하고 온 세계에 생명 존중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평가해볼 때 우리 사회는 이 두 방향 소위 양극화의 수혜자이고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승리자를 자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생자로 자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이는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공생하고 상부상조하지 못할 때 평행선을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극화입니다. 반드시 둘을 만나야 하고 갈등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변화돼야 하고 나중에는 아름답게 결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고 삶의 기본 존재의 양식입니다. 생명 존중이 중요하다면 자살 방지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야 생명이 살고 자살이 죽습니다. 자살 방지가 중요하다면 생명 존중도 중요합니다.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어야
자살 방지가 가능하며 생명 존중의 성질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함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자살 방지로 곧 연결되고 자살 방지가 생명 존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의 고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방지가 정책상으로 그 실천 현장에서 화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감대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감대 형성의 주체가 되고 정부, 사회 구성체 모두가 공감대 실현의 선두 주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생명운동연대와 종교연대가 힘을 합쳐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지키자고 제안하고 이를 전국민 운동을 펼치자고 호소합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아픔과 결단이 숨겨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2003년에 자살방지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방지 날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8년 전부터 이를 본질로 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지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날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운동에 협력합니다. 민간 정원의 생명운동 단절도 이 일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마하면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3대 중요한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시행을 약속했으나 그 실제 효과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민간 정원 협력과 지자체 단위 차원에서의 실천 효과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오늘 생명 존중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날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감히 만민이 생동의 기지개를 펴는 춘삼을 새긴 3.25입니다. 를 생명 존중과 자살 방지 운동의 새 출마를 삼거나 고사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곧 자살 방지이고 자살 방지는 곧 생명 존중이며 이 둘이 만드는 삶은 삶이요 의 합창이 인력화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명 존중 주체이고 자살 방지는 객체라고 이것으로 생각하고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 방지는 생명 존중이 시의 차원에서 벌이는 행사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의 자살은 모두의 생명을 아프고 괴롭게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살 방지는 여러분은 모두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발표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종교는 서로 사는 교리가 다릅니다. 체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는 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종교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종교가 연대합니다. 생명 살리기를 위한 종교는 시민사회와도 연대합니다. 정부와도 연대합니다. 그러면 정책 중심이 생명입니다. 경제와 사회 중심도 생명입니다. 문화예술 중심도 생명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심도 생명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중심도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사회 구성원 각자입니다. 동시에 주인의 경계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어느 일산섬의 방랑자로 유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연대하며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이 생명의 주인은 개개인은 서로 연결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이고 공동체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연대하되 공동의 선, 즉 생명을 함께 살리는 공동선으로 연대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개인의 생명 존중과 공동체 생명의 연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최근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잘 경험했습니다. 마스크입니다. 제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타인에게 호흡 감염을 안 시켰습니다. 나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쌍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공동의 광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서로 생명을 살리는 연대 표정이 마스크인데요. 서로 살리는 생명의 공동선의 모습이 마스크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의 선이라는 과제 중에서 심판 중점 과제가 바로 자살 방지와 생명 살리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선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향한 대응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종교가 제9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가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경전 중에서 성경의 구약의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임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복을 내리겠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갈 길 좀 닦아라. 길을 닦아야 모든 인간에게 복주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에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깎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메꿔라. 길을 구분하지 말고 쳐라. 그럼 모두가 함께 가라. 일종의 길락입니다. 이게 정의요, 자유요, 평화. 이것이 생명의 길. 그래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인간 사회의 구속적 유기를 길락게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합니다. 우리는 생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길락기 경제사회입니다. 하늘이 좋고 땅이 좋고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저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양극화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일성 선진문화입니다. 양극화는 그런데 양극화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골짜기는 너무 깊고 언덕은 너무 높습니다. VF 비리퀴 요지 부동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주장이 정의로 군림하고 못 가진 자의 입춤은 불의로 억압을 당합니다. 유전무죄의 무전윤리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극화는 자유를 강탈합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막무가 신에게 진영론리는 반민주적 억압분쟁이고 사상 및 생각의 자유로운 발달을 가두는 감흥에 다루어집니다. 양극화는 평화를 파괴합니다. 무기든 전쟁이 부재한다고 평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약자와 강자, 부자와 빈자, 남녀노소가 다름이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거나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앙적 상한과 사회 구성의 평화가 합의를 이루는 공정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2018년 경찰청 조사 결과 자살 원인 중에서 경제적 불공과 좌절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무직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8분에 가까워요. 이 둘을 합하면 거의 40%를 넘어서는 40% 이상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주장해왔던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분석이나 아픔, 정신적 질병이 자살의 원인이다 생각해요. 그거는 31%밖에 안 됩니다. 더 큰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가 불평등 요인이 훨씬 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양극화 관련된 현실입니다. 양극화 극복이 생명 존중은 물론 자살 방지의 필요 충족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분단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생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집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사랑도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체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이 아닌 생명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랑을 모릅니다. 생명 살리기를 다시 출범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하며 살게 하노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랑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가치적 사랑입니다.
종교마다 절대자 혹은 절대 존재에 대한 언어가 표칙이 다양합니다. 인간 존재가 유한하고 재간적이고 불완전함을 체감하고 인간 자신의 존재 스스로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한계성에 다다를 때 자포자기 결정하는 것이 자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희망을 잃었거나 포기한 상태에서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신과 늘 함께 있으나 동시에 자신의 한계 밖에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동행해주는 신, 이 용어는 종교가 다르니까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입니다. 신이 절망과 고통에 심하는 자신을 찾아 희망을 부여해주고 그러기에 제가 의지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 살아갑니다. 자살을 조장하거나 유혹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화시지 않는 신은 미신입니다. 자살을 조장하거나 유혹하는 신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생명의 화시지 않는 신은 미신입니다. 잡신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그리고 허상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동행해줄 신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의 세력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신과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은 사랑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살자에게 동정과 사랑을 베풀 수는 있으나 자살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사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신은 죽음을 이기는 신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죽음을 죽이고 생명에게 승리를 부여합니다. 이 승리를 맛보는 희망을 자살을 가하는데나 자살 유혹에 빠진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참된 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저희의 핵심 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웃을 증오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사람과 겉사람, 그 모습으로 삽니다. 사살용은 내면의 자아와 외면의 자아를 분열시킵니다. 안과 밖의 자아를 표리부동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소외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 상실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신 나갔습니다. 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도의 자책감이나 자기 집착에 쉽게 빠진 문을 공부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는 정신이 나간 편의부동의 파괴적 현상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간단한 상담은 제 용어입니다. 자아 확립,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세계 역사의 축적판이고 대변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 수놓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기쁨이며 동시에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조주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곧 생명살림을 알리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끈질기게 살아서 생명을 부재한 오스의 중편에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빅토 프랑클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포로 속에 철조망을 보니까 저는 밖에 들국과 한 병이 있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철조망 밖에 들국화가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사람 병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갔습니다. 철조망 밖에 꽃이 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철조망을 본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씩 죽어간다. 자살, 생명, 초점망을 보느냐, 초점, 개인 치망을 보느냐, 차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생명 사랑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과 생명은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고 네 가지 유형 생각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살인이고 너 죽고 나 죽자니까 자살입니다. 반생명이 되어갑니다. 이거는 달리 너 죽고 나 살자 해줍니다. 그 얘기는 전자는 살인이고 후자는 적대의 중요합니다. 너 살고 나 죽자는 극소의 이탄용이죠. 자살입니다. 삶과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 사회 개개인 간에 또 개인과 집단 간에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살리기와 자살 이 모두는 죽임을 또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방식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살로 자살방지 논하면서 채택해야 하고 채택할 수 있고 결단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이것이 진정한 평화고 사랑이고 정의고 자유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생명 살기 상생의 합창을 합시다. 사랑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은 생명하는 수없이고 생명은 사랑을 모으고 삽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어둡고 황폐한 죽음의 문화를 척결합시다. 밝은 생명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합시다. 이를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 나갑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납시다. 이를 위해 정치사회와 경제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루십시다. 감사합니다.